경쟁사 총괄이사가 김태수라고? 내가 아는 그 김태수? 한성정밀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퇴사하신 그 김 부장님이요? 승진에서 밀리고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후 조용히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경쟁업체 제안서 맞아요? 우리 거 제안서랑 똑같은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하고 책임감 강하던 사람. 하지만 회사에서 끝내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회사의 핵심 정보를 똑같이 담은 제안서와 함께 경쟁업체의 임원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겐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회의가 끝나고도 아무도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척, 핸드폰을 확인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아까 화면에서 본 그 이름 석자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었죠. 김태수? 박상무가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이 차장이 옆 사람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 김 부장님 맞죠?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맞았습니다. 12년을 이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직급은 부장. 하지만 그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죠. 그렇다고 일을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매일 8시 2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현장부터 돌았습니다. 사무실 불이 켜지기도 전에 작업복을 입고 라인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설비 온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30분 안에 원인을 찾아냈고 납기가 위태로울 때마다 라인을 붙잡아 놓은 것도 늘 그였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은 계약서보다 그 사람 말 한마디를 더 믿었습니다. 서류 도장보다 그 목소리가 더 확실한 보증이었던 것이죠. 성원기업 구매팀 박 대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김 부장님이 된다고 하면 그냥 진행했어요. 그분 말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12년 동안 쌓은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윤 과장은 자료를 챙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김 부장이 마지막 날 현장에 두고 간 인수인계 메모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빼곡하게 손으로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설비 하나하나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고 다음 사람이 헤매지 않도록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 그런데 지금 그 메모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간 걸까요? 흔적을 지우듯이 다음 사람이 절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윤 과장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상무가 회의실을 나가면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사하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회의실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장은 회의실에 혼자 남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원테크 조직도가 아직 떠 있었습니다. 이사 김태수. 경력란 첫 줄에는 한성정밀 부장, 재직 기간 12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2년.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핵심 정보를 다 들고 나갔다는 겁니까? 화면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태수가 맞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건지 믿을 수가 없는 건지 이 차장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20분이었습니다. 사무실 불도 켜지기 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김 부장은 가방을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장으로 갔습니다. 라인 반장 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오후에 3번 설비 온도가 흔들렸다고 했죠? 예, 그런데 퇴근 전에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요. 김 부장은 대답 없이 설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록지를 집어들고 훑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요. 오전 11시 40분.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최 씨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납품 트럭이 들어와서 잠깐 환기 쪽을 열었는데요. 그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단도 설명도 30분이 채 안 걸렸죠. 최 씨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장님은 현장 냄새만 맡아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직접 공장에서 일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더라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혼자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구석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묻지도 않고 국밥을 가져다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또 현장 먼저 다녀오셨어요? 작업복 입으셨네.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다른 부장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상무며 전무며 임원방을 기웃거리고 주변 식당을 예약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에게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오후였습니다. 성원기업 구매팀 박 대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이번 납기건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쪽에서 일정을 이틀 당겨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김 부장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틀은 어렵고요. 하루는 됩니다. 하루요? 확실하세요? 네. 박 대리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루로 조정할게요. 부장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김 부장은 바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담당 작업자를 불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군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런 신뢰를 쌓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해서 현장을 직접 돌고 짧게 말하고 틀림없이 지키는 것을 12년 동안 반복해서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마친 김 부장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테크 인사팀입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라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이직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연봉도 직급도 맡게 될 프로젝트 규모도 숫자로 말했습니다. 한성정밀에서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 부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딱 한 박자였습니다. 그 침묵이 딱 한 박자였습니다. 감사한데요. 거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리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공장 불빛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게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거절할 사람이라면 바로 말하면 됩니다. 생각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 박자는 무언가를 떠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승진 시즌이 됐을 때 회사 안에서 김 부장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다고.
이번엔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현장 불량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래처 클레임 건수는 3분의 1이 됐습니다. 성원기업에서는 담당 영업 직원이 아니라 김 부장을 찾는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현장 반장들은 김 부장이 라인을 바꾸자고 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쌓여 있었고 그만큼 신뢰가 있었죠. 윤 과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당연히 될 거라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김 부장 차례라고. 오후 2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승진자 명단이었습니다. 윤 과장이 먼저 열었습니다. 이름을 내려 읽었습니다. 김태수가 없었습니다. 윤 과장은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김 부장 자리를 봤습니다. 김 부장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내려하던 일을 다시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숨도 없었고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김 부장은 자리에서 혼자 읽었습니다. 윤 과장은 멀리서 봤습니다. 김 부장의 손가락이 어느 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나중에 윤 과장이 그 평가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업무 성과는 우수하나 조직 융화 노력이 부족하다. 지난번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문구였습니다. 조직 융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윤 과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사장이 중요한 거래처 대표를 직접 데리고 온다는 공지가 났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부장들은 약속이나 한 듯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알고 보니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납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설비 온도가 전날부터 흔들리고 있었고 그걸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장님, 오늘 자리는 좀 지켜주셨어야죠.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납기 못 맞추면 더 큰일 나지 않습니까? 팀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납기는 맞췄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공장 라인을 둘러보고 만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로비에 없었던 사람은 김 부장 혼자였습니다. 맞는 말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특히 더 그랬죠. 승진 탈락 소식이 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 과장이 퇴근하려다 현장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내려가 보니 김 부장이 혼자 설비 옆에 서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윤 과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결과지 나왔는데요. 못 보셨어요? 김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 과장은 더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 무렵 대원테크 인사팀에서 2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저녁 식사 자리 제안이었습니다. 장소도 정해져 있었고 동석할 사람 이름도 있었습니다. 조건은 첫 번째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사 직함, 연봉, 맡게 될 프로젝트 규모, 팀 구성까지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침묵은 첫 번째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2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절이었으나 같은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은 나중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성정밀이 중형 자동차 부품 신규 설계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큰 건이었습니다. 수주 금액도 컸고 앞으로 3년치 물량이 보장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기반 설계를 닦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었습니다. 총괄은 당연히 그가 맡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영업팀에서도 거래처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성원기업 박 대리는 계약 세부 조율을 김 부장과 직접 하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였습니다. 박 상무가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최 부장한테 넘기세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 상무가 잠깐 봤습니다.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결정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는 있었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윤 과장은 복도에서 김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상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읽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그냥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앉아서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 과장은 한동안 그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화가 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화가 나도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럴 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사팀에 사직서가 들어왔습니다. 김 부장이 낸 것이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부장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타이밍에 나가시면요.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생각 다 했습니다. 담당자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퇴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8시 20분에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날도 똑같이 가방을 자리에 두고 현장으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라인 반장 최 씨가 놀랐습니다. 부장님, 오늘 마지막 날 아니에요?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봐야죠. 라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설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온도 기준값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오전 내내 인수인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설비 하나하나에 주의사항을 적었습니다. 파일 정리가 끝나자 현장 담당자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 명 한 명 직접 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꼭 체크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가시면 저희는 어떡하냐고.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다들 잘할 거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부장이 옆을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저 없이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늘 가던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주머니가 멈췄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세요? 김 부장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 그래야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나면서 아주머니한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 먹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세요. 김 부장은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혼자 앉지 않을 것을 알면서 오후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수인계 파일에 넣었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렸습니다. 서랍 안쪽에 손이 닿았을 때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대원테크 인사팀 명함이었습니다. 2번이나 거절했던 그 번호였습니다. 김 부장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동안 봤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20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한번 봤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현장층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라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라인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설계대로, 그가 잡아놓은 온도 기준으로, 그가 남긴 공정표 위에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대원테크 명함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떠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라인은 돌아갔고 납기는 마쳤고 거래처 연락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최 부장이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 회의를 주도했고 보고서도 올라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딱 2달 동안은요. 그런데 수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말 현장 점검 보고서를 보던 이 차장이 멈췄습니다. 불량률 수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높은 게 아니었죠. 목표 수치는 3%였는데 보고서에 찍힌 숫자는 12%였습니다. 4배가 넘었습니다. 이 차장이 최 부장한테 보고했습니다. 최 부장이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업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비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자재도 바뀐 게 없다고 했죠. 그런데 불량이 나왔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최 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설비 문제 아닙니까? 지난달에 점검했는데요. 이 차장이 받았습니다. 원자재 로트가 바뀐 것 아닐까요? 납품처가 달라졌으니까요. 현장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30분 안에 원인을 찾던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기록지 한 장만 보고도 어디가 문제인지 짚어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2달 전에 나갔습니다. 조용히 최 부장이 파일 서버를 뒤졌습니다. 공정 설계 원본 파일을 찾아 열었습니다. 작성자 이름을 봤습니다. 김태수 부장이었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또 김태수였죠. 품질 기준 문서도 설비 온도 기준값 설정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그가 만든 것이었죠. 그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 그 사람이 만든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인에서 쓰고 있는 온도 기준값과 원본 파일의 수치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바꿔놓은 것이었죠. 언제 바뀐 건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떠난 뒤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회의실에서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못된 수치로 돌린 겁니까? 최 부장이 답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말을 잇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납품이 반나절 지연됐습니다.
성원기업에서 공식 항의 메일이 왔습니다. 수신인은 박상무였습니다. 납기 지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향후 거래, 조건 재검토 가능성이 적혀 있었죠. 박상무가 메일을 읽었습니다.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받아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 부장이 천천히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원본 파일 수치가 바뀌어 있었다고, 작성자는 전부 김태수 부장이었다고. 박상무가 최 부장을 봤습니다. 그 시선이 답이었죠. 그날 저녁 법무팀에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파일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반출 이력, 메일 발송 기록, 저장 장치 접근 기록까지 전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윤 과장은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일 작성자가 전부 김태수, 법무팀 조사 지시,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날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서랍을 하나도 빠짐없이 비우던 손, 명함을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던 동작,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혼자 한 박자 서 있던 뒷모습.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었던 걸까요? 회사에 등을 돌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챙겨서 경쟁사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구보다 반듯하고, 누구보다 말이 없고, 누구보다 묵묵하게 일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그래서 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믿기 싫었습니다. 윤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입찰 마감까지 이틀 남은 아침이었습니다. 영업팀 이 과장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원기업 구매팀 박 대리였습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 이번 발주건 잠깐 보류가 됐어요. 내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해서요. 이 과장이 물었습니다. 일정 문제입니까? 언제쯤 결론 나실 것 같아요? 박 대리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게 다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대원테크에서요. 김태수 이사님이 직접 연락 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이 과장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거래처 두 곳이 추가로 비슷한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죠. 대원테크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것, 연락한 사람이 김태수 이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곳이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전부 김태수였습니다. 박상무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왜 그 사람 전화를 받습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거래처들은 전부 김 부장이 12년간 직접 관계를 쌓아온 곳이었으니까요. 계약서보다 그 사람 말 한마디를 더 믿던 담당자들이었죠. 파일만 들고 나간 게 아닐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까지 함께 가져간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파일 유출 이력을 추적하던 담당자가 대원테크 제안서를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외부 반출 기록은 없었습니다. 메일 발송도 저장 장치 접근도 없었죠. 그런데 제안서 안에 쓰인 설계 방식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대원테크 제안서에 쓰인 공정 설계 방식이 한성정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던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업계 표준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몇 년은 걸릴 수준입니다.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한성정밀 안에서 처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혼자 개발하고 다듬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고는 이 방식을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굳었습니다. 김태수 부장님입니다. 베낀 게 아니었습니다. 유출한 것도 아니었죠. 그 방식을 처음 만든 사람이 그 방식을 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박상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속 들여다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임원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 차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이름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12년을 같은 회사에서 봤습니다. 매일 8시 20분에 현장부터 돌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반듯하고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묵묵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이 차장은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회의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회사가 그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법무팀 최종 보고가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상무와 임원 몇 명, 인사팀장, 법무팀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달랐죠. 숫자가 되고 문서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짐작이 아니었으니까요. 법무팀 담당자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외부 파일 반출 이력은 없습니다. 메일 발송 기록도 저장 장치 접근도 없습니다. 김태수 부장님이 재직 중 회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동종업계 취업 제한 약정은요? 담당자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약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효력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례상 취업 제한 약정은 직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면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부장님 경우는 전문 기술직이고 해당 분야 외에는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약정이 있어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박상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했습니다. 설계 원본 작성자를 전부 추적해봤습니다. 한성정밀 서버에 있는 핵심 설계 파일 12건, 품질 기준 문서 23건, 거래처, 기술협의 자료 31건, 전부 김태수 부장님 명의입니다. 12년치입니다. 임원 한 명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임원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김태수 부장님과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없습니다. 입사 이후 단 한 번도요. 박상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김 부장님이 재직 중에 만든 설계가 법적으로 회사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게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분이 본인이 만든 것을 들고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끝나자 자리가 굳었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가 만든 것을 회사는 당연히 회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확인 한 번 없이, 그냥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모두 그쪽을 봤습니다. 현재 라인 불량률 문제 관련해서요. 원본 파일과 현재 적용 수치를 비교해 봤는데 김 부장님 퇴사 이후에 수치 일부가 변경된 이력이 있습니다. 변경한 사람은 최 부장님입니다. 원본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장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인사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량률이 3%에서 12%로 올랐습니다. 최 부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원테크에서 김 부장님께 처음 연락한 게 3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사 직함에 상당한 조건이었습니다. 박상무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김 부장님이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3년 동안요. 3년.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테이블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자료를 보는 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거절했다는 것은 3년 동안 이 회사를 선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떠날 수 있었는데 남은 것이었죠. 더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버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3년 동안 그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인사팀장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자료를 한 장 더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회사가 동종업계에서 스카우트해온 경력직 명단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 부장님 포함해서 임원 2분 성함이 여기 있습니다. 전부 경쟁사 출신입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임원 2명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무는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부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입 밖에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회의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상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최종 낙찰 결과 메일이 왔습니다. 수신인은 박상무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낙찰업체 대원테크 세 글자였습니다. 박상무는 화면을 한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오전 일정은 그냥 했습니다. 회의도 들어갔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이후였습니다. 비서실에 연락이 갔습니다.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달라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상무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건지 아는 사람이 없었죠.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박상무가 나타났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타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탔습니다. 이 차장이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봤습니다. 나중에 이 차장은 그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박상무가 늙어 보였다고.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돌아갔습니다. 회의도 열렸고 보고서도 올라왔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박상무가 회의 시작 전에 이 차장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보고 자료를 보기 전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이 차장은 한참 뒤에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김 부장이 매일 8시 20분에 현장부터 돌았던 이유를 그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 연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성정밀도 부스를 차렸고 대원테크도 넓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 과장은 오전 부스 정리를 마치고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원테크 부스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 부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어깨가 펴져 있었죠. 명찰에는 대원테크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직원 2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와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한성정밀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먼저 눈인사를 했습니다. 윤 과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그걸 알고 있었죠. 윤 과장은 한성정밀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방금 본 것을 생각했습니다. 대원테크 부스 불빛이 전시장에서 가장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성정밀 부스에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 과장은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안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켜주지 않았던 불을 그 사람이 스스로 켠 것이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과장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김태수? 수고했어요. 잘 지내요. 윤 과장은 한동안 그 문자를 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게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윤 과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사님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할 말이 없어도 되는 사이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윤 과장은 오래된 말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언제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억울하면 지는 거야. 김 부장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는 대신 움직였고 불평하는 대신 만들었으며 인정받지 못한 자리를 떠나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